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미신이나 헛소리 아니냐고요? 하지만 무려 1000번이 넘는 죽음을 경험한 호스피스 의사가 말하는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들은 첫 번째,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두 번째,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어떤 사람은 3, 4일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몸이 편안해진다.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 덜해지며 구토감도 없어지고 더는 기침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기운을 차려 가족들에게 추억거리를 얘기하거나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증상들은 호스피스 환자들이 임종 일주일 전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는 임종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장면들은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호스피스 의사인 김여환 작가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김여환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죽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죽이는 의사로 불리는 호스피스 의사 김여환 작가의 저서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을 참고하여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호스피스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이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기암이라는 소식, 즉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무서운 병에 걸린다면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숨기는 게 나을까요? 호스피스 의사인 작가는 말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나쁜 소식을 모르는 환자에게는 긍정적인 죽음관도 없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나쁜 소식을 알게 되면 병이 악화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순서대로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해도 불효자식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해도 잔인한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므로 나쁜 소식을 더욱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나름대로 그만의 방식으로 뒷정리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상 서랍을 깨끗이 치워놓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소원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죠. 작가는 호스피스의 경험이 쌓이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와 나쁜 소식을 알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호 할아버지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폐암 말기였죠. 할머니와 세 딸들은 할아버지의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에 진실을 알게 되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날까봐 진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작가는 폐암 말기는 특히나 호흡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병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가족들을 설득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알리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에서 피가 나오고 숨이 차오르고 고통과 공포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왜 이런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과 같이 알 수 없는 진실에 공포감은 더욱 커져갔죠. 결국에 통증은 마지막까지 조절되지 않았고 해오 할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 채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무 할아버지는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큰딸은 모든 사실을 찬찬히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흔들림 없이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내에 마지막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며 외출을 신청하셨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내려온 맏딸이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한테 선물을 하나씩 보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겠죠? 그의 마지막 볼 일은 자신이 떠난 뒤 남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는 고요한 모습으로 임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환자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숨기기만 하면 환자는 비현실적인 희망 뒤에 드러난 절망감을 감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환자는 남겨진 삶을 여행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나쁜 소식을 알고 난 뒤의 부정은 참된 긍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다가온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선 떠나는 자에게나 남는 자에게나 슬픔을 견딜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화하는 것 같은 슬픔이 지나가면 평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떠날 사람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 서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응어리진 일에 관해 화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애도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라고 김요한 작가는 말합니다.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2번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 주변 지인들, 그 둘 중 누가 더 후회를 많이 할까요? 보통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병동에서 본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전성기를 가지고 있죠. 나 때는 으로 시작하는 김 부장님도 전성기가 있으셨고 왕년의 내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택시기사님도 모두가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회나 미련보다는 전성기의 추억이 남겨준 자신감을 간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후회를 한다고 하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사다 드릴걸. 그런 말은 하지 말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의 미련과 후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죽어가면서까지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난소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남편과 별거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참고 견디며 살았지만 암에 걸리면서 극심한 통증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별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남아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을 보면서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겠지만 그는 아픈 순자 아주머니를 업고 시골에서 올라왔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정성껏 씻기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깍두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직접 깍두기를 담아오기도 했죠. 회신 시간에 순자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돌아보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행복하네요. 이제 삶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 기억해요. 그런데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모두 아쉬워할 때 떠날래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인생의 후순위로 밀어두고는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막말이나 폭언 그리고 무리한 행동을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내고는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을 해버리고 마는 실수를 종종 하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사람들의 마지막을 응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리고 건강할 때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일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라며 미루지 말고 전화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오늘의 행복을 위해. 김성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출신 항공조종사로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고 높은 연봉, 화려한 경력, 모든 것이 톱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한 지 겨우 1년, 여유로운 삶을 즐길 틈도 없이 그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병동에 입원한 그가 처음 건넨 말은 언제 내리나요? 였습니다. 언제 삶이 끝나는지 비행기 조종사다운 은유법으로 돌려 말한 것입니다. 저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김성구 선생님은 조종사였으니까 잘 아시겠어요. 어떤 등산가가 그러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아래를 보지 말래요. 아래를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섭다고. 하지만 위를 올려다봐도 까마득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냥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만 보라고. 김 선생님,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온 세월도 많이는 돌아보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가족과 또 저희와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힘든 나날을 잘 견디는 선구님이 존경스럽다는 말에 그는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극성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 아이들이 싫어해도 이것저것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조차 내일 편하기 위해 오늘을 피곤하게 보내라고 강요하기도 하며 내일 건강을 위해 오늘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없을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 너무나 쉽게 오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죠. 하지만 저자는 내일을 포기하면 뜨거운 오늘이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덜 쓸고 덜 닦는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도 영화를 보러 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일을 줄입니다. 나중의 행복보다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라야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 살자는 염세주의 덫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대충 살기 위해서가 아닌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나타나는 증상과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두 번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죽음을 배우고 마지막을 응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띵크 북토크.